성격 중에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감정 제어 못하는 거를 고치고 싶네요. 욱하는 성격을 고치고 싶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면 잠이 안 와요. 네가 없는 걸 고치고 싶어요. 걱정하면 잠이 안 와요. 자,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격도 있지만 또 이렇게 고치고 싶은 성격도 한두 가지는 다 사람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의 성격 유형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들러 심리센터에서 주관하는 전문가 과정을 수료를 했고 정식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또 연회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 아들러 심리센터 대표님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무료로 성격 유형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을 돕게 되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성격 유형을 이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면서 따라해 보시고 또 여러분 가족이나 또 친구분들에게도 이렇게 이 과정을 그대로 한번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한번 해보세요. 서로 비교를 해보시면 나하고 또 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성격이 다르구나를 알게 되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그룹에 근무 중인 20년차 직장인입니다. 습관홈트, 우리 아이 작은 습관, 습관의 완성 이렇게 3권의 습관책을 출간한 작가이며 월급이 9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으로 매월 200만 원 이상 버는 엔잡너입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 우선순위 검사를 지금부터 할 건데 이 아들러 성격 유형 검사 제가 보내드린 파일 2장 해오셨나요? 프린트물? 네네네. 그거 하고 핸드폰을 이제 여시고 그 다음에 펜 하나 있으시면 되고요. 이 라이프골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성격 유형이 성격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타고난 성격은 솔직히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기질이잖아요, 기질. 근데 억지로 뭔가 내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책임이나 어떤 그 요구 조건 때문에 내가 억지로 맞춰가는 거 이런 것들은 뭐 태도로 의해서 바뀌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내가 타고났던 이런 본연적인 이 성격 기질들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DNA에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다 7세 이전에 내 주변에 있는 부모로부터 지인들로부터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는지,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라는지, 어떤 성재 서열에서 자라는지를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격 유형은 내가 삶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회피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아이들은 모든 행동의 목적은 부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에게 내가 어떤 어필을 했는데,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필을 했는데, 형이 만약에 공부를 더 잘해요, 나보다. 그러면 부모들은 첫째한테 너 공부 잘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근데 둘째는 똑같은 거로 똑같이 형하고 경쟁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질 게 뻔하니까. 그러면 부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자꾸 내가 뭐 어떤 삶에서 뭘 추구해야 부모한테 인정을 받을까, 관심을 받을까를 연구를 해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성격 유형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 성격 유형 검사를 할 건데 핸드폰을 켜서 그 네이버에서 아들러 심리센터를 검색을 하세요. 여기 위에 있는 아들러 심리센터 네이버에 들어가서 아들러 심리센터 해서 이제 이 홈페이지로 오시면 이건 모바일 화면입니다. 모바일 화면. 이 오른쪽 상단에 그 사람 모양으로 된 마크가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사람 모양 마크 요거를 누르시면 신규 회원 가입이 있어요. 신규 회원 가입 누르시면 이렇게 그 별표 쳐져 있는 그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되거든요. 아이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패스워드 확인.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잘 외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종이에다 따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따 나중에 이제 회원 가입한 다음에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요 아이디하고 비번하고 이용을 해서 그리고 여기 추천 하단에 보면 추천 심리 분석 전문가 아이디가 있어요. 거기에 제 아이디 ENJA1999 요것만 좀 넣어주세요. 잉글리시 할 때 EN, 재패니즈 할 때 JA, 숫자 1999, ENJA 1999. 정은경님 혹시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네네.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제가 지금 PC로 지금
그러니까 모바일로 지금 줌을 하고 있어가지고 PC로 지금 가입을 했어요. 그게 PC 화면하고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아, 네. 이게 모바일 화면이긴 한데, 어쨌든 PC로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네네. 위에 아이디, 이메일, 패스워드 확인, 그 다음에 추천 심리 분석 아이디가 ENJ199.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맨 상단 좌측에 보면 이 작대기 3개가 있어요. 일자 3개를 클릭을 하시면, 좀 전에 회원 가입한 거, 거기 눌러보면 성격 우선순위 분석이라고 PPA라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 성격 분석 밑에 성격 우선순위 분석 PPA. 이걸 누르면 아까 가입한 아이디하고 비번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성격 분석 신규 신청 버튼 누르시면 돼요. 신규 신청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드랍다운이 나오는데 요 드랍다운 해보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Personality, Priority, Analysis, PPA. 요거 선택을 하시고 네, 선택을 요거 하나 하시고 이제 신청하고 이제 결제하기 버튼 쿠폰 코드 넣으라는 게 나와요. 쿠폰 코드는 요걸 넣으면 돼요. 알파벳 A, 소문자 A, 그 다음에 숫자 028, 그 다음에 언더바 0문자로 LBY, 이범용의 약자예요. LBY. 소문자 A, 숫자 028, 언더바 LBY. 네, 그리고 이제 결제하기 누르시면, 네, 확인 누르시고, 결제하기가 확인됐다고 하면, 확인 누르시고, 진단하기 누르시면, 네, 진단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설문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네, 설문이 한 20문제 정도? 밖에 안 돼요. 많지는 않고, 근데 여기다 이제 성별하고, 이제 성명, 성별, 뭐 출생연도 이렇게 좀 쭉 체크하신 다음에 이 설문에 답을 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내가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걸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즉흥적으로 1초, 2초 안에 빠르게 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본성에 네, 진심에 충실을 하면서 네,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준비되셨으면 설문조사 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나요? 네. 네네네. 정은경님은 주도적 목적이 뭐 나오셨어요? 저는 주도적, 주도적 목적은 즐거움 추구가 나왔고요. 네. 보조적 보조적은요? 목적은 편안함 추구가 나왔어요. 즐거움과 편안함 추구가 나오셨군요. 네. 네네네. 그리고 채용님은 뭐 나오셨어요? 저는 주도적이 편안함 추구고요. 네. 보조적이 즐거움 추구요. 네, 이렇게 두 분이 맡기시긴 네. 했지만, 어쨌든, 즐거움과 편안함 추구 이렇게 나오셨구나. 네. 네네. 그 밑에 이제 그 화면에서 밑으로 쭉 내리면 막대 그래프가 나와요. 네. 네. 네, 그러면 색깔별로 그 편안함 추구, 주도적, 우월성 추구, 통제 이렇게 4가지 성격 유형이 나오고 막대 그래프에 표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는 다 이 4가지 성격 유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은 다 갖고 있는데 내가 정말 결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 무엇을 주로 쓰는지가 이 퍼센테이지로 나온 건데 내가 이제 정경님은 즐거움 추구가 먼저 주도적 목적이었죠? 네. 즐거움 추구가 거기에서 몇 %예요? 63%요. 63%. 이게 뭐냐면 네. 이 검사를 한 분들이 약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 검사의 즐거움 추구에 나와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 100명 중에 63번째 정도로 그 정도 높은 위치로 즐거움 추구를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 국민 대상으로 내가 63%가 아니라 이 검사를 한 사람들 중에 내가 63%의 즐거움 추구를 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주도적 목적이 즐거움 추구인데 이 63%보다 더 높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 검사를 한 사람들 중에 그 성격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쓰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보이는 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막대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되고, 채용님은 지금 편안함 치고가 막대그래프에서 몇 퍼센트 나오셨나요? 전 78%. 78%. 네. 조금 이 검사를 하신 분 중에도 그래도 좀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이제 편안함 치고를 이제 쓰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검사를 다 맞추셨고, 이 검사는 내가 지금 오늘 검사를 한 이 상황, 이 시점에 내 감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번호가 잘못 체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내 성격 주도적 목적과 보조적 목적이 이거다라고 이제 100% 확신하는 거는 안 되고, 한 80% 이상 이 정도의 그 퍼센테이지로 내 성격 유형이다라고 이제 믿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내 이제 과거를 재해석을 하고 또 새로운 그 신념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더 100%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한 80% 이상 정도의 정확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핸드폰은 내려놓으시고 나눠드린 프린트 해오신 거 그걸 꺼내시면 돼요. 불펜하고. 보면 이렇게 두 장이 나와 있을 거예요. 두 장 위에 이제 우월성 추구, 통제 관리, 그리고 두 번째 장에 즐거움 추구, 편안함 추구가 있는데, 내가 이제 주도적 목적 두 장 다 위에다가 주도적 목적이 뭐고 보조적 목적이 뭔지를 이제 연필로 쓰시면 돼요. 볼펜으로. 두 장에다 다 주도적 목적, 보조적 목적 두 개 다 쓰시고요. 두 분 다 두 번째 장에서 주도적 보조적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장을 저는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정경님은 즐거움 추구가 나와 있는 이 박스에 보면 맨 위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채용님도 마찬가지로 편안함 추구 맨 상단에 굵은 글씨로 있는 거를 밑줄을 그으면서 이제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읽으셨고, 즐거움 추구의 밑에 보면 좌측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고, 또 오른쪽에 또 상황이 있어요. 편안함 추구도 마찬가지고요. 이 좌측에 있는 거는 즐거움 추구에 해당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즐거움 추구를 하는 분들 중에 이 상황을 싫어하는 상황들이에요. 이게 나하고 100% 맞진 않지만, 그러니까 나에 해당하는 게 어느 게 나한테는 제일 잘 맞는지, 요거를, 밑줄을 치면서, 읽으면서, 이건 나하고 정말 잘 맞아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다 밑줄을 치시고요. 즐거움 추구와 편안함 추구가 나왔기 때문에, 주도적 보조 둘 다 나오셨기 때문에, 즐거움 추구에 좋아하는 거 밑줄 다 치고, 편안함 추구에도 좋아하는 거 다 체크를 하시고, 싫어하는 것도 밑줄 다 치시고, 그 밑줄 친 것 중에 1위부터 5위까지 좋아하는 거 1위부터 5위, 그리고 싫어하는 거 1위부터 5위까지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매기시면 돼요. 왼쪽이 좋아하는 행동, 밑줄 다 치시고, 그 중에 나한테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밑줄 옆에다가 숫자를 써 놓으시면 돼요. 1위부터 5위까지. 싫어하는 것도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네, 거의 다 하셨나요? 네. 네네네. 정경님은 그 좋아하는 거 1위부터 5위까지 뭐예요? 좋아하는 거는 수용적, 개방적. 두 번째는 남의 요구와 기대에 민감한. 세 번째, 상대방 입장 이해. 4번, 관심을 갖는. 5번, 배려, 경청. 이쪽 편안함 추구 쪽에서 이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 다 밑줄 친 다음에 그 전체에서 1위부터 5위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네. 네, 그리고 싫어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싫어하는 거는 배려심 없음, 불친절, 무시당함, 거절당함, 인정받지 못하는 것.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국님은 좋아하는 거 1위부터 5위까지 뭐예요? 저는 이제 편안한 호인 같은. 호인 같은. 네. 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그다음에 몰입하는. 그 다음에 즐거운 쪽에서 팀워크 중시. 그다음에
그 수용적, 개방적. 싫어하는 거는요? 싫어하는 거는 일단은 배려심 없음, 음, 불친절, 음, 따돌림, 음, 그다음에 단체 행동, 음. 틀에 박힘. 지금 그 채용님 두 번째 좋아하는 것 중에 재미있는 있었는데, 네, 네. 평상시에 재미있으신 거예요? 제가요? 네. 제가 너무 재미없어 진지하신데, 재밌는 여기 거 지금 제가 보는 모습은 너무 진지한데? 그죠? 제가 재미가 없어서 재밌는 걸 좋아해요. 아, 본인이 유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요? 네. 그런 상황을 좋아하시죠? 네, 그런 상황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편안함 추구이신 분들이, 유머를 이제 찾고, 나만의 스타일의 유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장소에든 통하고 어떤 장소에는 또 안 통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 유머가 통하는 사람들하고 편안함을 느끼죠, 많이. 그런 사람들하고 더 네, 어울리고 싶고, 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 유머가 만발을 하는 거고. 네. 네. 한 번 안 맞으면 아무 말도 못. 네네네. 이렇게 내가 뭘 정말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행동이 있는지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저는 주도적 목적이 뭘 것 같아요? 보조적 목적은 뭐고? 뭐 다른 성격 유형이 어떤 건지 아직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우월성 추구하고 즐거움 추구 이렇게 보조적 목적으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도적인 목적은 뭐고 보조적인 목적은 뭐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주도적 목적은 내 삶의 우선순위니까 내가 정말 뭔가 목표를 갖고 이제 추구하는 그런 성격 유형이고 보조적은 이 주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포팅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월성 추구는 프로젝트를 납기에 딱 맞춰서 성과를 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는 행동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 프로젝트를 납기 내에 완수를 하려면 나 혼자는 절대 할 수 없거든요. 팀원들이 다 도와줘야 되고 유관부서에도 도와줘야 되는데 이 유관부서들을 그러면 어떻게 내가 회유하고 설득하고 또 이렇게 끌고 갈 거냐. 그때 쓰는 게 즐거움 추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유머를 쓴다거나 즐겁게 이제 뭔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치열업 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제 프로젝트 멤버 중에 채용님 같은 분이 계시다. 편안함 추구를 추구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채용님이 던지는 그 유머에 재미가 없어도 막 웃는 거죠. 그냥 재밌다고 막 웃게 해주고 그리고 뭐 정경님께서 뭔가 즐거움 추구다 보니까 사소한 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되게 인정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축하를 많이 해주고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제가 이 보조적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제 주도적 목적인 이 프로젝트의 납기 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즐거움 추구를 내가 내 삶에서 선호하는 행동이지만 만약에 보조적으로 편안함 추구를 사용을 해서 내가 내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려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다. 이 보조적 목적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크숍을 했었어요. 성격용 검사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성격용 검사를 하고 즐거움 추구 나온 사람들은 한 테이블에 또 편안함 추구인 사람들은 한 테이블에 이렇게 모아놓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토론을 해서 같은 성격 유형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고 토론을 해서 어떤 행동을 제일 선호하고 또 어떤 행동을 비선호하는지를 발표하라고 이렇게 시킨 거죠. 워크숍을 했어요. 그러면 우월성 추구는 선호하는 행동이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추구하던 목표가 어느 순간 이게 좌절이 돼서 낙담한 상태에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언제 또 다시 에너지를 얻느냐면 이거 말고 또 새로운 목표를 딱 세우면 또 그때부터 또 열심히 달려나가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독특한 생각을 좋아해요. 남들하고 똑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나만 유니크한 걸 되게 좋아해요. 나만 돋보이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일 처리를 빠리빠리 하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근데 비선하는 거는 그러니까 남과 비슷한 거. 그죠? 저하고 제가 이제 새 옷을 사서 입고 나갔는데 회사에 갔는데
제 동료가 똑같은 옷을 입고 오면 이제 그게 남과 비슷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네, 별로 안 좋아하죠. 네.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서론이 긴 걸 되게 싫어해요. 이 우월성 추구인 분들이 직장에서 보면 이제 임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임원분들은 거의 대부분 우월성 추구나 통제관리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월하거나 아니면 남을 통제를 잘해서 내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임원이 된 분들이 들어보면 꼭 서론 긴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래서 대안이 뭐야?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이제 커팅을 하고 그 말을 먼저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먼저 서로는 얘기 안 하고 결과만 딱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보충 설명을 물어보면 이제 그때 답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거에 우월성 추구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이제 서론부터 내 상황을 다 설명을 해야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분들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갈등이 맺을 수 있는 거죠. 상처받죠. 최영래 같은 경우 누군가가 막 나는 설명을 하는데 됐고 그건 됐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러면 상처 많이 받으시죠? 기분 나빠요. 그 순간 말해요. 안 해. 그지? 나는 단계별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내 마음, 기승전결이 이게 있어야 돼. 전개상 스토리가 맞는데, 맞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상황이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될 맞아요. 거니까 네. 불편하죠. 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게으른 거를 이제 우월성 추구인 분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내 작업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격 유형이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은 어떤 성격 유형이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지만 제가 저런 성격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구나 이걸 선호하는구나 저걸 싫어하는구나 라는 걸 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즐거움 추구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를 되게 선호해요. 그러니까 우월성 추구는 프로젝트를 납기에 달성하는 이유가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납기에 맞추는 이게 이제 그 우월성 추구의 목표고 즐거움 추구인 분들은 프로젝트를 납기에 달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달성해야 되죠, 당연히.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납기에 달성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이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 좀 일 잘하는 사람이고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런 인정을 받고 상사한테 그런 인정을 받고 동료들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완수하는 그런 목표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협동하는 거. 같이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하는 걸 선호를 하고 그리고 주목받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근데 비선하는 거는 인정 못 받는 거. 열심히 일했는데 특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즐거움 추구인 아이들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했는데 부모가 인정을 안 해주고 이제 그냥 시큰둥하면 그때 좀 많이 상처를 받죠. 그리고 거절받는 거. 그리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제관리 쪽은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를 해요. 내가 딱딱딱 이게 나만의 계획을 만들어서 일 처리하는 걸 선호를 하고 그리고 나만의 세계가 있어요. 내가 이 계획 안에 있는 내 세계가 있거든요. 편안함 쪽에도 이런 세계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이제 내가 좀 더 일 처리보다는 내 마음 심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설정을 공부할 때의 환경 그리고 일할 때의 환경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리정돈을 잘 하는 거를 이제 선호를 하고 비선호는 이제 계획이 없이 여행을 떠나는 거죠. 제 아내가 이제 강한 통제 관리인데 이 통제 관리도 내적 통제 관리가 있고 외적 통제 관리가 있어. 내적은 나 스스로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내 일어나는 시간, 내 일하는 시간, 뭐 이런 거를 다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짜서 이제 행동하는 통제 관리가 내적 통제 관리고 외적 통제 관리는 나는 통제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이제 저를 통제를 막 하거든요. 외부를 통제를 해서 내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담되는 거를 좀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워크숍 할 때 나와서 발표해라 하면은 이 통제 관리신 분들은 나만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를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시간에 워크숍 하는 시간이 부담된다라고 이제 답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낯선 환경을 되게 싫어해요. 나만의 익숙한 그런 환경에서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걸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편안함 추구들은 내버려둘 때 되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남이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 뒹굴뒹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 이게 나만의 세계에서 내가 정한 장소, 시간,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할 때 퍼포먼스가 되게 잘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편안함 추구가 의외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참으면서 정말 노력하면서 직장 생활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정말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시고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근데 직장은 이렇게 뭔가 내버려 두고 이렇게 데드라인이 없이는 일이 안 되니까 자꾸 강요를 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이 편안함 추구인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편안함 추구들이 싫어하는 게 이제 잔소리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상사들이 또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본인은 결론부터 듣고 싶지만 본인들이 얘기할 때는 서로부터 쫙 장황하게 얘기를 하죠. 잔소리할 때. 설명이 긴 거를 편안함 추구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설명 긴 거. 그리고 할 일 많은 거. 할 일 많은 거. 아이들이, 편안함 추구인 아이들이 요즘에 되게 많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어린 시절에 7세 이전에 이런 성격 유형들이 다 결정이 되는데, 대부분 결정이 되는데, 좀 더 이제 그 출산율이 좀 낮아지면서 집에 이제 한 명, 두 명밖에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이제 맞춰주면서 키웠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뭔가 편안한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엄마가 그때 갑자기 너 화가 날 때, 야, 너 공부했어? 공부 빨리 해. 숙제해. 야, 그리고 끝나면 저기 설거지 좀 하고, 끝나면 저기 신발 정리 좀 해.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 하기도 벅찬데, 하나 하기도 내 스케줄대로 하기가 힘든데, 여러 개를 동시에 시키면 편안함 추구인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채용님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 하나 하기도 힘든데,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면, 마음이 어때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정말 뭔가, 너무 멘붕이 오잖아요. 뭐부터 하라는 거야,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다음 걸 미리 그죠, 그죠, 그죠. 다 끝나고 얘기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하기 근데, 싫게 시작도 하기 전에. 맞아요. 근데 직장 상사들은, 특히 임원분들은 이제 지시를 할 때, 그 회의를 한번 들어가면 지시사항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불편하고 이제 하기 싫어지고 이제 하는 거죠. 편안한 추구인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죠. 습관 성공 방정식이라고 제가 눈에 강조를 했지만, 이 시작하면 50% 성공이고, 멈추지 않으면 100% 성공을 해요. 시작은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50% 반은 먹고 들어간 거예요, 벌써. 멈추지 않았죠,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멈추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목표를 달성을 하고 꿈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감정 관리거든요, 감정 관리. 이 감정 관리. 이 감정 관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라이프골, 성격 유형 검사를 했어요. 우월성 추구, 통제 관리, 즐거움 추구, 편안함 추구. 이 내 성격 유형이 이제 지금 알게 된 거잖아요. 주도적 목적과 보조적 목적을. 이런 것들이 비처럼 내려서 내 생각에 영향을 줘요. 이 내 성격이 내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각이 나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요. 이 감정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줘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내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이 7세 전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지, 형제설은 무언지에 따라서 7세 전에 형성이 돼요. 이 내 어떤 그 성격 기질이 내 생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백만장자 시크릿 전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이 앞에서 얘기한 게 PTFAR로 정리가 돼요.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에 적어놓고 계속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모든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바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2페이지 읽겠다. 이렇게 행동만 바꿔서는 안 돼요. 그 전에 내 감정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다라는 이 책을 읽는 것 이 자체가 정말 내가 충분히 이걸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동이야. 이런 감정이 들어야만 그때 행동을 옮겨야 결과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런 감정들은 내가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언제 드느냐. 이런 내 생각이 필요한 거죠. 내 생각이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 감정이 왜 생기는지, 내 목표가 뭔지,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 내가 7세 전에 프로그래밍된 그런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이런, 그 성격 유형에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P는 이 7세 전에 들어가 있는 이 프로그래밍 된 것들, 이런 생각들이 프린트아웃 돼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지. 프린트아웃 돼서 말로, 입으로 나오고 내 손과 발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P는 다행스럽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체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채용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강의? 일단은, 저는 요거 100일 동안 하고 나서 느끼는 거는, 되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들이잖아요. 책 3쪽 보고, 하이브로팩의 맥방, 진짜 별거 아닌 것들인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적으라고 해서 적긴 했는데, 과연 이거 한다고 바뀔까? 뭐가 얼마나 크게 바뀔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쭉 그냥 일단 따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해보고 나니까 끝날 때쯤 느끼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일 전이랑 지금 저랑 뭐가 엄청나게 바뀐 건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이 마음가짐이라 그럴까요? 뭔가 표현하기는 좀 묘한데, 그냥 이거 다른 것도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9월 달부터 새로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거 중에는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 뭐 3개가 아니고 4개로 늘린다거나, 뭐 3쪽 이렇게 양을 더 늘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경험을 해봤을 때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크게 나갈 수 있고, 다른 것들을 뭐 다른 사람들한테 할 때도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이 개인 심리 요구할 때도 제가 편안한 거 좋아하고 그래서 진짜 뒹굴뒹굴하고 좀 이렇게 한량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저도 알거든요, 그걸. 이게 어릴 때부터 사실은 정말 좋았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같은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남들은 어떤 거를 똑같이 결과물을 만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결과물 만든 거에 대해서 되게 쾌감을 느끼고 좋아하는데, 저도 물론 그만큼 결과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저는 그게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난 그냥 면피하려고 한 거고, 어떻게 근데 하는데 잘해야 되니까 이제 그만큼 했던 거고, 그거 어쨌든 하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였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사실은 저를 은근히 되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되게 자책 같은 거, 자괴감 같은 경우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저런 게 하고 싶지가 않지? 왜 난 저런 걸 해도 전혀 기쁘지 않지?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쉬는 것만 좋아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나는 뭐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 성향이 이렇게 다른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문제인지를 좀 알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발전적인 쪽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돼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채용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 편안함 추구인분들하고 우월성 추구인분들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그 출발점이 달라요. 그 우월성 추구는 내 능력이 이만큼인데 목표는 이거보다 더 높게 잡아요. 늘 목표가 높다 보니까 내가 늘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높게 달성을 해도. 그래서 이 갭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나는 이걸 왜 못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근데 편안함 추구인들은 내 능력이 여기면 내 능력보다 좀 밑에서 잡아요. 왜냐면 내가 높게 잡아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거든. 괜히 높게 잡아서 내가 왜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냐. 차라리 내가 내 능력보다는 비슷하거나 낮게 잡아요, 목표를. 이거는 내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러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맞아. 나는 면피하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표를 낮게 잡으니까, 당연히 면피는 할 수 있지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목표를 설정해놓고 달성했기 때문에 성취감이 많이 없는 거죠. 이게 좀 약간 다른 거예요. 우월성 추구는 내 능력보다 더 높게 잡아서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좀 더 스트레스는 받지만 좀 더 편안함 추구인 분보다는 이 목표 설정 값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갭이. 그래서 이 성취감 측면에서는 우월성 추구가 좀 많이 있는 거고, 편안함 추구인 분들은 목표는 달성했지만 성취감이 좀 떨어지는 거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님께서 이제 습관을 실천하면서, 그리고 내 성격력을 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조금 내 능력치보다 한두 발짝 조금 더 높게 목표를 조금씩 늘려보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나의 안전지대를 한번 벗어나보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그래서 이게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한 거 자체가 사실은 그 한두 걸음을 충분히 내 뒤에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쭉 해봤더니, 내가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100일 동안을 아무리 간단한 거지만, 이걸 100일,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진짜. 그렇죠, 하다못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채용님의 성격 유형 중에도 우월성 추구는 분명히 있어요. 네, 네. 다 있어요. 통제도 있고 우월성 추구도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안 쓴 것뿐이죠. 그걸 자꾸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상황별로 이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내 성격 유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삶은 내 인생은 내 상황에 따라서 우월성 추구도 쓸 때는 우월성 추구를 쓰고 편안함 추구 쓸 때는 내 편안함 추구를 쓰고 상황별로 내 성격 유형을 꺼내서 쓰는 게 그래야 내 마음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평화를 얻고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상황별로 내 성격 유형을 꺼내서 쓴다. 이게 최종 목적지가 그건 거죠. 네. 어쨌든 뭐 네,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서 추가 첨언을 드렸고, 네, 의견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주말인데 주말 잘 쉬시고 또 계속 습관 실천하시고 인증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이렇게 계속 그 교류를 네, 끊지 말고 계속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네, 수고하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네, 들어가세요.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